하루하루 문숙. 안녕하세요 하루님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입고 싶었던 저의 한산모시 치마를 입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음식을 안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싶은데 저도 구독자로 들어와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성의껏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홍소희님이라는 분이, 네, 홍소희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초보입니다. 요즘 제철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자두나 복숭아 같은 경우 박스로 나와서 남을 경우에 문숙님만의 다른 활용 방법이 있을까요? 청을 담그거나 식초를 담그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모두 설탕을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이었습니다. 과일은 정말 맛있죠. 그리고 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과일을 하나 두 개씩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스로 사다가 철이 불능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우선 1차는 그때 먹고 이웃과 나눠 먹는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분하고 아주 친해서 저희 반하고 반은 우리 옆집으로 갑니다.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프레쉬로 서로 나눠 먹는다. 그 다음에 정 안 될 때는 얼린다. 그래서 나중에 스무디를 만들거나 다른 걸로 사용을 한다. 소스를 만든다든가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린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이라고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과당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님이 남겨주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감사하고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과일과 식사가 혼합되면 장에서 썩는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가 올바른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일과 식사가 함께 먹으면 장에서 상한다라는 말은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먹자마자 30분이면 소화가 돼서 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음식은 장에서 두세 시간 머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육류인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은 양을 넣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따로 먹거나 아니면 작은 양을 샐러드를 넣을 때 저희가 블루베리를 약간 넣기도 하고 라즈베리를 약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드레싱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대1로 섞어서 드시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과카몰레 영상에 있는 질문드립니다. 네. HK 최라는 분인데, 문숙쌤, 네. 레몬 대신 매실로 대체해도 되나요? 과카몰레 음식 레몬 대신 매실로 되나요? 네. 글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실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매실은 신맛이 다르고 그게 거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아보카도라는 자체가 그 레몬과의 어떤 그 합이 아주 좋고, 원하신다면 유자나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매실로는 감히 옳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순돌이님입니다. 고수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네. 말린 고수잎도 같은 효능인가요? 효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그 자연식의 9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fresh.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ry나 frozen을 사용한다. dry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허브를 쓸 때 fresh를 구하기 어렵다면 dry를 쓰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은 YJY님인데, 냉동 아보카도로 해도 될까요? Why not? 그러나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아보카도의 과카몰레를 만들 때는 아보카도 한 상자 사서 한꺼번에 익었을 때, 그럴 때 한 번에 팍 해서 맛있게 드세요. 과카몰레는 보관이 안 됩니다.
그 과카몰레 그 아보카도가 시꺼멓게 되죠. 레몬을 아무리 뿌려도. 그거는 사람이 많을 때 한꺼번에 해서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카몰레 만들어서 파는 게 아마 맛이 없을 거예요. 얼려놓은 거는 일단 맛이 떨어져요. 특히 아보카도는. 그러나 뭐 한번 해볼 만하죠. 해보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프레시한 아보카도, 잘 익은 아보카도를 하는 것과는 맛이 현저하게 다를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레쉬를 사용한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팅 MSN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 알러지가 갑자기 생기셨대요. 그랬는데 알러지가 생기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네. 알고 싶으시다고. 네, 그 네.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영양소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그 건강 정보를 너무나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 좋고 이거는 저기 좋고 이거는 저기 좋고 이거는 슈퍼푸드인데 나만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 몸 안에서 패닉이 오는 거죠. 놀라서 이걸 어떡하나, 이걸 꼭 먹어야 되는데 내가 못 먹는다니. 그러나 알레르기라는 건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몸이 나에게 소통하는 그런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몸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무조건 그걸 드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몸에서 오는 신호는 일단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식에서 자연식 조건에 맞는 음식들은 대개 하이 에너지 푸드예요. 품질이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가능합니다. 자연식의 그 조건을 따르시는 분이라면 크게 많이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레르기가 나타났을 때는 드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슈 선샤인님인데 파스타가 너무 싱그러워 보이네요. 맛있어 보여요. 네. 따라 만들어보고 싶은데 네. 근데 잣이 너무 비싸서 대체할 수 있는 어추류가 어떠한 게 있을까요? 우선 선생님 여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네. 그렇죠. 클래식 페스토의 그 세 가지 잣, 마늘,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다른 낫으로도 가능합니다. 한데 맛은 다르겠죠. 그거만 괜찮으시다면 다른 낫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EHL이라는 분인데 밀가루는 먹어도 해가 없나요? 요즘 밀가루 먹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서 우울해요. 파스타 너무 좋아하는데. 네. 자, 이 밀가루에 대한 그걸 많이 물어오시죠. 자, 서양은 주식이 밀입니다. 그렇다고 통밀을 먹지는 않죠. 통밀은 어느 동물도 소화할 수 없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오직 인간들에게 소화가 가능한 방법이 그거를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것도 부풀려서 반소화를 시켜서 저희가 빵을 구워 먹는다든가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밀가루 자체가 나쁘다면 서양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밀가루이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으며 어떤 방식으로 길러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송되었으며 어떤 방부제와 어떤 표백제가 이 밀가루를 만들었으며 이런 것들은 미리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해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밀가루는 그것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밀로 만든 파스타를 구한다든가 사실 장에 가보면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서 잘 살펴보시면은요, 좋은 파스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드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 질문
새하늘님인데 참 맛있겠어요. 당뇨 환자도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파스타 없을까요? 앞에 있었던 그 질문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당뇨 환자들은 단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단순 탄수화물은 저희 몸에서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단순 탄수화물이 뭡니까? 가공된 탄수화물이에요. 백미라던가 밀가루도 똑같겠죠. 당뇨 환자들은 현미를 먹죠. 똑같아요. 통밀가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밀가루로 만든 파스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통밀가루로 만든 파스타에다가 채소를 많이 넣어서 그리고 콩이나 견과류를 많이 넣어서 만들어서 맛있는 파스타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나가서 먹을 땐 잘 안 되지만 집에서 해서 드실 때는 많이 가능합니다. 병이 있다고 그래서 맛있는 거를 전혀 못 먹는다던가 막 먹기 싫은 거를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병과 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좋지 않았던 습관을 버리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가면 생활이 훨씬 맑아져요. 마음도 맑아지고. 그래서 그걸 권유드립니다. 통곡물이면 됩니다. 선생님, 이 질문 진짜 너무 많거든요. 뭔데요? 한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발 올리브유 좀 추천해달라고. 아, 정말 많아요, 이 질문. 하루에 한 번씩 가야 될 것 같아요. 올리브유를 추천해달라. 자, 올리브유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죠. 제가 오일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걸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먹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뭐 비싼 것만 먹어야 좋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올리브는 자라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유럽 남부고 주로 그쪽에서 올리브유가 옵니다. 올리브유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볼 때 농장에서 한 제조업자가 만들어서 짜서 거기서 병에 담아서 포장을 해서 출시를 하는 것이 있고 다른 것들은 제조업자가 아닌 중간 상인이 거기를 가서 이 올리브 오일을 통째로 사서 섞어서 마르를 해서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우선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대개 병만 봐도 그 구분이 옵니다. 한 제조업자가 만들어서 출시를 한 것들은 대개 어두운 병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병 같이 마개가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 농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디즌한 올리브유를 사실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죠. 일단 냉압착입니다. 그거는 뜨거운 불에는 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불이나 아니면 생으로 샐러드 드레싱이나 그냥 빵을 찍어 드실 때나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킹을 하는 거는 꼭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올리브유가 뭐 그냥 플라스틱 병에 하얀 병에 나왔다. 그거는 한 농장에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름을 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올리브유로 좋게 그 기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답변을 하면서 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또 그런 쪽으로 더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아, 그거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하는 어떤 여러분과의 저의 어떤 그런 소통 창구.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으니까 이건 먹고 이거는 먹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의 방식은 아주 조금씩 가면서 여러분들의 체질에 맞게, 그것도 여러분의 체질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기 체질을 알아차리는 걸로
아무도 아닌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이거니까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마. 이것보다는 아하 하고 자기가 깨우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으로 편안하게 하루하루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